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 오늘 어느 날 봐도 깜놀한 충격 여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와 함께 민주당에 다가오는 대형 호재 민주진영 선배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대표적 친낙지 여조로 유명한 리서치뷰 조사 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반등하며 다시 국힘을 앞선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보수가 무려 80명이 더 잡힌 과표집 상황에서도, 그리고 국힘의 호남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과 심지어 정권교체 여론은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기 대선 여론입니다. 양자 대결 시 이재명 대표는 김문순 대 명태탕, 홍카, 가발 거치대를 오차 범위 훨씬 밖으로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양자 대결 조사는 처음입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중도층에서 전부 상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제 슬슬 명태균 건으로 시동을 건다고 보고 들었는데 이렇게 단독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특종 시리즈가 차주부터 열리는데 매우 기대가 큽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언론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국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고드립니다. 이제 언론 이게 역시 이거는 대책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총수가 얘기한 그것과 맥이 닿는 건데 그 에일리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라도 중립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언론의 모습, 이거는 대책이 없다. 이건 정말. 저는 사실 그 법원 폭동 때 투블럭 있지 않습니까? 예. 투블럭이 한 행위, 이게 판사를 쫓아다니는 것도 물론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대였다는 겁니다. 예. 카키 잠바는 몇 살인가? 그건 오늘 잡혔다고 아직, 새벽에 예. 나오던데. 카키맨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0대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폭탄처럼 부어진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떻게 10대가 지금 판사를 잡아가지고 잡았으면 틀림없이 그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군중에 던져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화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케이스를 좀 봐야 돼요. 아직 정보가 없어서. 예, 저는 이제 그 말하자면 종교하고 그 현실 정치가 결합하면 되게 무서운 결과를 내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런 케이스 같은데 예. 아마도. 그게 이제 문명사를 통틀어서 가장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무서워요, 진짜. 예.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하면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붐비는 시장통 한가운데 폭탄을 씹는다든가 아니면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 예식장에 온몸에 폭탄을 들고 뛰어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원래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근데 종교하고 결합되면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여기 뉴스공장이 더 이상 출연 안 시킨다고 했어. 김재원. 그 아스팔트 위의 십자군. 그러니까 이 십자군이 그 뭐게요? 너무 나갔어. 십자군이라는 것이 그것이 조직 범죄라는 사실을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교황이.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벌였던 여러 죄악들 중에 최악이 마녀 사냥이라는 종교 재판의 형식을 빌린 마녀 사냥. 이거는 이제 돈 많은 혼자 된 여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예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제일 심했고 서유럽 전반에 있었지만 이거하고 그다음에 십자군 이거를 반인륜적인 조직 범죄로 그 주체들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지금 비유를 해도 십자군한테 비유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김재원 같은 사람은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와 세속 권력의 결합이 만들어낸 인류에 대한 범죄, 인간성에 대한 범죄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네.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잘 관리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대선이 될 수 있겠다. 예.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이 네. 엄청 힘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집에 못 가겠습니까? 뇌피셜인데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검찰의 검찰총은-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예,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네, 공감합니다. 언론이 저런 식으로 나가니 국힘이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세는 탄핵 심판, 형사 재판 양쪽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불복 빌드업 준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윤 쪽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아닌 일반 시민을 국민 변호인단으로 모집해 무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시위하는 등의 활동에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내란 선동을 계속 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부산역 탄핵 반대 집회에 1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윤석열과의 단절은커녕 윤석열 자기장에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상황에 잔뜩 고무돼 예전 같으면 스스로 민망해서 하지 못했던 막무가내 공세가 극우 유튜버들과 합세에 먹히는 듯 하자 점점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윤과 국민의힘이 윈윈 관계를 형성하는 듯 한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양쪽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윤은 계속해서 불복 운동을 벌이며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고 계속 최소한의 지지층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윤과 같은 전략을 쓰면 선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는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이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어도 또 그 기간 중에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경선을 하려면 당원 50%의 표심이 절대적이라 극렬 지지층이 필요하기에 곧바로 단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인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가 됩니다. 제발 그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